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골프공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사람을 짐짝처럼 다루던 그 순간을요. 그때 저는 캐디복을 입고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겠죠. 그 아무 말 없는 캐디가 이 골프장의 주인이 될 거란 사실을요. 저는 강희준입니다. 올해 34살이고 지금은 골프장 캐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골프장,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드나들던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긴 제 아버지가 만든 리조트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평범한 알바생으로 보겠죠. 추리닝 바지에 다소 헐렁한 모자, 그리고 새로 지급받은 조끼. 몸에 잘 맞지도 않는 그 유니폼을 입고 저는 아침부터 티박스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이 첫 출근이었거든요. 이 캐디 처음 보네. 어디서 왔어? 첫 팀을 맞이하자마자 이런 질문이 날아왔어요. 키 크고 배가 나온 중년 남자였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귓속말을 해줬죠. 박정훈 부장. 조심해. 센터 VIP야.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부터 일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박정훈은 제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는 제 얼굴을 한번 훑더니 골프백을 밀어놨습니다. 그럼 알아서 챙겨. 공은 나중에 맞추지 말고 처음부터 똑바로 깔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을 준비했어요. 몸에 익은 동작이 나도 모르게 나왔죠.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던 게 많거든요. 박정훈이 티샷을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눈을 찌푸렸어요. 자세 봐라. 너 운동 좀 해봤냐? 네, 조금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가 뭔가 더 물을까 했는데 팔을 털고 그냥 걸어가더군요. 그 말투며 태도에서 무언가 익숙한 위계가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선 공보다 더 많이 굴러야 하는 게 눈치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전 라운딩이 끝나자 다른 캐디들 몇 명이 모여 있더군요. 그중 한 명이 절 보며 말했어요. 신입이지? 오늘 그 팀이면 고생 좀 했겠다. 다들 웃었지만 눈빛은 무표정했어요. 자기들끼리 선 긋는 느낌이었죠. 그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다음 팀을 기다렸어요. 그날 오후에는 여성 2분과 중년 남성 1분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역시나였어요. 중년 남성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은 남자애들도 캐디하냐? 그는 제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이 모자부터가 마음에 안 드네. 갈아입을 생각 없어. 저는 미소를 지으려다 말았어요. 그 순간 말없이 뒤에 서 있던 여성 캐디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긴 인상 쓰면 혼자 손해야. 그냥 넘겨. 그 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었어요. 웃고 참고 모른 척해야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거든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등에는 땀이 흥건했고 손에 쥔 장가반은 축축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골프공이 날아가듯 속 시원하게 살고 싶었는데 오늘 하루는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일 뿐이었죠. 내가 여기에 온 진짜 이유, 이제 조금씩 그 실마리를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캐디 전용 휴게실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연하고 종이컵은 얇았지만 입에 댄 첫 모금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선 누군가 핸드폰으로 음악을 작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소리조차 묘하게 낯설게 들렸죠. 강희준. 매니저가 호출하자 저는 곧바로 일어났어요. 오늘 배정된 팀은 어제 봤던 박정훈이었어요. 그와 다시 마주치자 속이 좀 서늘해지더군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또 너야? 여긴 원래 이런 식으로 캐디 배정하냐? 그의 말에 동반한 남성 하나가 키득거렸어요. 야, 뭐 신입 캐디 체험하는 거 아냐? 요즘 리조트도 사회공헌 한다더니. 웃음 섞인 비아냥이 나를 둘러싸고 툭툭 건드렸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유는 많았지만 딱 하나만 말하자면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페어웨이에 나서기 전 박정훈은 일부러 제 등을 쳤습니다.
공은 내가 줍고 우산도 잘 들어. 이 날씨에 얼굴 타면 안 되거든. 그가 말하며 제게 눈웃음을 주던 모습. 기억 속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 친구들이 그랬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들의 가벼운 농담은 늘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다른 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 골프 카트가 잠깐 고장이 났고 캐디 한 명이 혼자서 장비를 옮기느라 허리를 다쳤죠. 다들 수군대기만 했고 책임자가 와서도 다음부턴 조심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내가 경험해야 할 불편함이 아니라고 느껴졌죠. 해질 무렵 저는 식당에 들렀어요. 직원 식당은 테이블이 몇 개뿐이었고 조명이 어둑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쟁반에 담긴 밥과 국, 김치 몇 조각. 그걸 앞에 두고 누군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죠. 장미란이었어요. 그녀는 낮에 말없이 일하던 캐디였죠. 밥 먹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네.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죠. 한참 밥을 먹다 말고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그 팀, 진짜 까다롭지? 나도 한 번 걸렸는데 끝나고 울 뻔했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죠.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넌 좀 달라 보여. 보통 신입들은 말이라도 좀 하거든. 말하면 뭐 달라지나요? 제 대답에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국만 떠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녀가 먼저 일어섰어요.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뒤돌아서 한마디를 했죠. 여기서 너무 오래 참으면 병돼요. 난 그거 알아. 그 말이 이상하게 길게 남았어요. 조용히 뱉은 한 문장이었는데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녹아 있었거든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해가 완전히 져 있었고 골프장엔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잔디가 고요하게 누워 있었죠. 멀리서 들려오는 스윙 소리 하나, 웃음소리 하나. 그 모든 게 이질적이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다들 웃고 있지만 웃음 뒤에 숨은 권력의 그림자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됐죠. 내가 여기서 보려는 게 단순한 겉모습은 아니니까요. 그날도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숙소 창문을 열자 아침 안개가 잔디 위를 얇게 덮고 있었죠. 이른 아침 골프장은 조용하고 단정했어요. 사람들이 오기 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간.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그 짧은 몇 분이에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출근벨이 울리면 곧 깨지죠. 캐디실에 도착하자 장미란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제와 달리 입을 굳게 다문 표정이었어요. 인사할까 하다가 괜히 어색해질까 싶어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그녀는 무표정하게 받았어요. 저는 오늘 배정표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눈썹을 찌푸렸어요. 또 박정훈. 그리고 동반 멤버 중엔 익숙한 이름도 있었죠. 최 이사님. 아버지 회사의 부이사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이미 이 골프장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셔버렸거든요. 너 오늘 그 팀이야? 장미란이 물었어요. 응, 또 그 팀. 제가 대답하자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였어요. 좋겠네. VIP 전담이네. 그 말투에는 가볍지 않은 뉘앙스가 섞여 있었죠. 라운딩 시작 전 박정훈이 골프백을 발로 툭 찼어요. 어제보다 늦잖아.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이사가 저를 보는 눈빛은 달랐어요. 고개를 살짝 갸웃거리더니 조용히 물었죠. 혹시 어디서 일하셨죠? 심장이 철렁했어요. 말끝을 얼버무리며 답했어요. 예전엔 퍼블릭 쪽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의심스러운 눈빛을 던졌지만 이내 웃어넘겼죠. 요즘은 캐디들도 똑똑하네. 제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어요. 비밀을 안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꽤 큰 압박이거든요. 9호를 돌 무렵 박정훈이 갑자기 장갑을 저에게 던졌어요. 이거 좀 말려놔. 땀 찼잖아.
그리고는 다른 캐디에게는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캐디도 직급 나뉘나 봐. 반응이 다르네. 그 말이 불쑥 가슴속을 후벼 팠어요. 장미라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제게 다가와 말했죠. 그렇게 다 받아주면 안 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면 어쩌려고. 그녀 말에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어요. 당장 잘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말은 진심이었죠. 지금은 튀면 안 되는 자리니까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넌 신입 같지 않게 말하네. 이상해. 그 웃음 속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어요. 친해지는 듯 했는데 다시 한 걸음 물러서는 느낌. 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그 거리에서 우리 둘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죠. 오후 라운딩이 끝나고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을 땐 분위기가 꽤 어수선했어요. 누군가 사고를 쳤다는 얘기가 돌고 있었죠. 캐디 한 명이 회원의 골프채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거였어요. 그걸로 라운딩 중단, 보상, 징계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고요. 사람들 다 쫓겨날까봐 입 닫고 있어. 장미란이 말했어요. 웃긴 건 뭔지 알아? 그 사람 골프채 원래 중고야. 걔한테 책임 씌울 궁리부터 해. 그녀 목소리는 씁쓸했고 저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이곳은 겉으론 고요하지만 속은 그리 평탄하지 않다는 걸 점점 알아가고 있었죠. 그날은 유난히 덥고 습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잔디가 축축했고 태양은 아직 이르다 싶은 시각에 강하게 떠올랐죠. 공기도 눅눅했고 골프장 곳곳에선 모자 챙을 깊이 눌러 쓴 캐디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오전팀은 그나마 조용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후팀 배정표에 박정훈 이름이 보였을 땐 무심한 척했지만 속이 조금 굳었어요. 세 번째였죠. 그 사람은 늘 피곤하고 늘 화가 나 있었어요. 문제는 그 화를 절대 자기 안에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였죠. 출발 전부터 티박스 앞에서 말이 오갔어요. 날씨가 이따위인데 왜 우산 하나를 못 챙기냐? 박정우는 장미란에게 짜증 섞인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기본도 안 된 애를 왜 붙여놨어? 책임자 어딨어? 장미란은 흔들리지 않고 짧게 말했어요. 햇빛 가리개는 골프카트 안에 있습니다. 박정훈이 그 말을 듣더니 손에 쥐고 있던 골프티를 땅바닥에 던졌어요. 내가 찾으러 가야 돼. 너 캐디 맞아. 제가 한 걸음 다가가려는데 장미란이 먼저 말했어요. 회원님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입 다물라는 거냐? 박정우는 말끝을 자르며 다가갔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장미란을 밀어냈고 그녀는 그 힘에 밀려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봤죠. 순간 눈앞이 붉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위협이었고 경계선을 넘은 행동이었죠. 멈추시죠.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조용했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죠. 박정우는 고개를 돌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뭐?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여기는 캐디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저는 걸음을 한 발짝 더 내디뎠어요. 지금 하신 행동, 충분히 불쾌할 수 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그게 아니라 선을 넘으셨다는 겁니다. 박정우는 잠시 말이 막힌 듯 입술을 실룩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가와 소리쳤죠. 너 누구야? 애새끼, 어딜 감히 끼어들어. 그는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한 손으로 그 손목을 단단히 잡았어요. 그만하시죠. 더 가시기 전에. 제 손에 힘이 들어갔고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너 이 손 안 놔. 이게 돌았나? 같은 조에 있던 다른 회원들이 조용히 말렸죠. 정훈아 됐다. 분위기 더 망치지 말고. 그제야 그는 손을 빼며 삐딱하게 웃었어요. 됐어. 됐다고. 뭐 이런 골프장 알바 같은 놈이 너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그는 제게 등을 돌렸고 골프백을 발로 툭 찼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주먹은 꽉 쥐고 있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참는 것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나중에 해야 하니까요. 라운딩이 끝나고 장미란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트를 정리했어요.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랬어요? 뭐가요? 참지 않고 말이에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멈췄어요.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가 봐도 잘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여기선 오래 못 버텨요. 말끝에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미소처럼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꽤 무거웠어요. 내가 진짜 누군지 말할 수 없는 이 구조 안에서 무언가를 지키려는 일은 참 쉽지 않더군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골프장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모두 말은 없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누구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박정훈. 그 사람은 입장을 바꾸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날 그렇게 욕하고 돌아서더니 오늘은 오자마자 저를 불렀죠. 사무실 한쪽에 서서 담배를 꺼내들며 말했어요. 어젠 내가 좀 흥분했다. 근데 너 똑바로 해. 너 같은 거 내가 지배인한테 얘기하면 여기 못 다녀. 그 말은 사과 같기도 했고 아니라는 듯도 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가 말끝을 흘리듯 붙였어요. 근데 넌 좀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더라. 어쩐지 말하는 게 어디 출신이야? 그 질문 예상은 했지만 받아들이긴 불편했어요. 그냥 서울에서 좀 살았어요. 학교도 그 근처였고요.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피식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어쩐지. 애가 어디서 좀 배운 티가 나. 그때였어요. 복도 반대편에서 장미란과 눈이 마주쳤죠. 그녀는 몇 초간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 시선이 이상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심한 척했을 그녀였는데 그날은 확실히 다르게 보였죠. 회의가 끝난 후 우연히 휴게실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말을 꺼내려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제 일 다들 말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말이에요, 이준 씨. 왜 조용한 척하면서 꼭 필요한 순간엔 그렇게 나서요?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가 내게 뭔가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그냥 일하러 온 거 아니죠? 그녀의 말에 심장이 톡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한 톤 낮게 물었죠. 장미라는 곧장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피하지도 않았고 다만 가볍게 숨을 들이쉰 뒤 말했어요. 딱히 증거는 없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캐디 알바하면서 저런 말투 쓰는 사람, 골프 스윙 자세 그렇게 잡는 사람,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나서는 거, 그럼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거 드물어요. 너무 드물다고요. 그녀는 말끝에 힘을 뺐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저는 피식 웃었죠. 칭찬으로 들을게요. 그 말엔 방어와 회피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장미라는 더는 묻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점심 무렵 경영지원실에서 부지배인 이혜원이 절 호출했어요. 의외였죠. 이혜원은 평소 저를 잘 보지도 않았거든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말했어요. 어제 상황 나도 들었어. 잘하자. 고객님 컴플레인도 있었고. 몇 번째야? 우리는 고객이 최우선이야. 앞으로 고객님들하고 분쟁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다음엔 그냥 안 넘어가.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췄죠. 문제될 게 있나요? 뭐라는 거야? 손님이 뭐라고 하든 참아. 고객 쪽에서 문제 삼으면 우리도 피곤해. 우리 입장에선 VIP 회원이니까. 나도 다음엔 못 막아줘. 조심해. 그의 말은 경고였어요. 결국 이곳에서 사람이 가진 무게는 이름표가 아니라 지위와 돈으로 정해지는 거였죠. 사무실을 나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들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 숨기는 건 생각보다 더 큰 에너지를 소모하게 했고 그 숨김 속에서 진실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겠다고 생각했죠. 여기서 흔들리면 지금껏 버틴 이유가 사라지니까요. 골프장 VIP 라운지. 천장이 높고 창문은 커다랗게 트여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은 그 어떤 햇빛보다도 차가웠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흰색 캐디복 차림으로. 그리고 제 맞은편엔 박정훈이 앉아 있었죠. 팔짱을 끼고 의자에 등을 깊숙이 기대 앉은 채 여전히 비웃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데 지금 나서서 사람을 자르네 마네 말을 해.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아버지, 강윤호 회장이 들어왔어요. 정장 위에 얇은 재킷을 걸치고 무표정하게 걸어왔죠. 그를 본 사람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특히 박정훈은 다리를 꼬았던 자세를 바르게 고쳤어요. 아버지는 한쪽에 앉지도 않고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불러서 미안하네, 박 부장. 근데 이 자리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만든 자리야. 그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죠. 그는 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이준이, 내 아들이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박정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봤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이 골프장 운영팀 이준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 리조트의 차기 경영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박정훈은 뭔가 말하려다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그를 향해 천천히 한 발 다가갔어요. 그동안 우리 직원들에게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하나하나 들었네. 단지 손님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걸 눈 감아줄 순 없지. 그 말에 박정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회장님, 이건 오해가.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인지 아닌지는 이미 자료로 다 확인했어. 우리 쪽에서 VIP 멤버십 오늘부로 해지하겠네. 박정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동자만 흔들릴 뿐 입은 굳게 닫혀 있었죠. 그가 나가고 나서야 아버지는 직원들 그리고 몇몇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이 골프장이 어떤 모습으로 운영돼 왔는지 내가 몸소 확인했네.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겠어. 그는 부지배인 이혜원을 바라봤어요. 이혜원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죠. 이혜원 씨는 오늘부로 부지배인직에서 내려와 주세요. 회 회장님. 내가 직접 들었고 CCTV도 봤어요. 문제 생겼을 때 방관했고 고객 눈치 보느라 직원들을 모욕당하게 했죠.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없었어요. 단호하고 정리된 말투였어요. 제가 존경에 마지 않았던 사람 보는 눈을 가진 경영자의 모습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몇몇 직원들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봤어요. 한 명이 말했죠. 몰라 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저는 숨겼으니까요. 다만 장미라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가는 길목에서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거짓말쟁이. 그 한마디가 가볍게 들리지 않았어요. 정체를 밝히고 나면 모든 게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신뢰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기지 않는 데서부터 생기는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사건이 지나간 다음 날 골프장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햇살은 변함없이 들었고 잔디는 잘 손질돼 있었죠. 하지만 공기 속에는 무언가 바뀐 기류가 돌고 있었어요. 익숙한 얼굴들 몇몇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새로운 표정들은 조심스럽고도 경계에 찬 눈빛을 띠고 있었죠. 아침 회의는 조용했어요. 저는 정장이 아닌 편한 골프복을 입고 회의실 한가운데에 섰어요. 정식 직함은 없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죠. 앞으로 이 골프장 조금씩 바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대단한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지 최소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정도는 만들자는 거죠. 사람들은 말없이 제 말을 들었어요. 무엇보다 캐디들이 더 조용했죠. 그들의 눈엔 기대와 경계가 섞여 있었어요. 그 감정은 잘 알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오후 캐디 라운지부터 둘러봤어요. 철제 의자와 낡은 사물함, 반쯤 찌그러진 정수기. 가만히 둘러보니 이 공간이 왜 그토록 사람들을 작아지게 만들었는지 알겠더군요. 장미라는 말없이 골프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뒤에서 조용히 다가갔죠. 당분간 시설 리모델링 들어갈 거예요.
라운지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끈을 조이고 클럽을 닦았죠. 저는 다시 말했어요. 예전에 말했죠. 이 골프장에서 오래 참고 버티면 병 된다고.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래서 바꾸려고 해요. 사람은 안 바뀌잖아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죠. 맞아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공간부터 바꾸려고요.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 조금씩 변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그녀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주제에 말은 잘하네. 그 말은 차갑게 들리진 않았어요. 약간의 미소와 함께였거든요. 며칠 뒤 현장 직원 교육이 시작됐어요. 강의실에 앉은 캐디들은 어색해했죠. 낯선 외부 강사가 아닌 제가 직접 앞에 섰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캐디 조끼 입고 일했습니다. 제 말에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듯 앞으로 이 골프장은 사람을 무시하고 돈으로 평가하는 분위기 대신 서로 존중하고 같이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 겁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한 캐디가 다가와 말했어요. 진짜 사장님 아들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욕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욕 먹을 짓 안 하면요.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웃음이 퍼졌어요. 그 작은 웃음이 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겉이 고급스럽고 화려해도 그 안에 웃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이곳에선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식사를 함께 했어요. 식탁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냐? 조금요. 그래도 덕분에 잘 봤어요. 이 골프장의 속. 어떻게 보였는데? 겉은 멀쩡한데 뿌리가 약해요. 돌보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도 있었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그럼 이젠 너한테 맡겨도 되겠냐?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멀었지만 시작은 해보려고요. 몇 달이 지났어요. 골프장의 풍경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사람들의 얼굴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죠. 무표정하게 일하던 캐디들은 이제 서로 인사를 건넸고 관리팀과 현장 직원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풍경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울퉁불퉁했던 라운지, 바닥은 새로 시공됐고 낡은 사물함은 목재 캐비닛으로 바뀌었어요. 커피 머신 앞에 줄을 선 직원들 얼굴엔 여유가 보였고요. 저는 아직도 매일 아침 운동복을 입고 골프장에 나가요. 정식 직함이 생겼지만 이름표에는 여전히 운영팀 이준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필드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 있다는 게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골프장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이 처음 열리는 날이었어요. 기획은 장미란이 했죠. 아이들을 위한 퍼팅존과 미니 카트 시승, 그리고 마지막엔 아이들이 직접 골프공에 그림을 그리는 순서도 있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잔디 위로 퍼질 때 저는 천천히 필드 한쪽을 돌고 있었죠. 그때 장미란이 다가왔어요. 청바지에 흰 티셔츠, 모자, 챙 아래로 흐르는 땀이 반짝였어요. 오늘 아이들 프로그램 반응 좋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웃었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죠? 아이들이 잔디 위에 있을 때 여긴 진짜 공원 같았어요. 공원보다 낫죠. 여긴 잔디 깔린 공이 날아다니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옆 벤치에 털썩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혹시 예전처럼만 생각하진 않나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예전처럼. 처음에 나한테 했던 말. 거짓말쟁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왜요? 거짓말이었지만 그거 하나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건 나도 그때 좀 무례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다시 말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긴 대화였을지도 몰라요. 가벼운 말이었지만 묘하게 깊게 와닿았죠.
우린 골프장 한쪽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손에 든 골프공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그려진 공들이 그 잔디 위에서 굴러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 공간은 이제 누군가를 줄 세우기 위한 곳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짜 휴식처가 되었구나. 커피를 마시며 장미란이 물었어요. 이 골프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고쳐야 할 것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는 분명해요. 뭔데요? 진짜 고급스러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창밖 잔디 위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흩어지고 있었어요.